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외대부고 어떤 학교입니까? 입시 실적 어떻습니까? 네, 가장 선호하는 학교 자사고 외대부고. 외대부고 대입 입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입 실적을 보시면 제가 의대하고 서울대 쪽을 조금 색칠을 해 놓았거든요. 자료 좀 봅시다. 의대도 많이 보내고 서울대도 많이 보내요. 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이제 뭐 하나고 이러면 이제 서울대 쪽에 조금 초점을 맞추는 그렇죠. 학교. 수시로 서울대 가는 맞아요. 학교. 그리고 상상고 하면 의대 가는 의대. 학교. 예, 근데 외대부고는 둘 다 잘 보내는 학교여서 네. 어머니께서 혹시 우리 아이가 서울대를 보내야 되나? 의대를 보내야 되나 행복한 고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좋은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라면 외대부고를 보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냥 이것저것 다 될 것 같아 이럴 때는. 네, 그럼요. 예. 서울대 쪽을 조금 보면 이제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그러니까 합격자 순위는 1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학교다. 1위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좀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오른편에 보시는 수시하고 정시 비율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대부고는 지금 거의 1대1에 가까워요. 요것만 본다라고 하면 아예 수시도 잘하고 정시도 잘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이제 외대부고에 진학한 학생들이 과연 처음부터 정시를 바라보고 사실 서울대 입시를 준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당연히 이제 수시 쪽을 바라보고 종합전형 네.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할 거거든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학생 선발 전형에 학생부 평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시에도 수능 위주 평가라고 얘기를 해서 학생부가 들어가고 학생부 경쟁력이 좀 뛰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대치맘들의 원픽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시 비율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건 아이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보다가 삐끗할 수도 있죠. 그렇죠. 예, 이제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뭔가 안 풀렸을 때 정시로 전환하는 게 좀 빠르다. 대치 쪽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은 아무래도 대치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환경에서 아주 높은 수준의 교육들을 이제 받아오면서 아이들이 성장을 했었단 말이죠. 서울에서 가깝고 자주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투자와 이제 설계를 통해서 학생들이 변화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학교예요. 사교육 가능하다. 그렇죠. 예, 맞아요. 학원 좋다. CMS는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예, 언제든지 원하면 이제 익숙한 환경 대치 쪽으로 와서 사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니까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 서포트 면에서 훨씬 용이하다 보니 다른 뭐 강원도에 있는 학교라든지 상산고라든지 이런 학교에 비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서울대 관련해서 잘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생부 경쟁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연히 모든 학교에서 우리 좋은 프로그램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머니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하나가 우리 아이가 들어가서 잘 받을 수 있나 이게 유의미한 활동들인가 홍보는 그럴듯하지만 생활기록부 학생부 쪽을 강화하려면 이제 다양한 활동들이 필요한데 개인 활동은 아무래도 이제 자기 혼자 하는 공부 내신 공부든 뭐 이런 쪽 아니면 그룹 프로젝트. 활동은 뭐 동아리나 팀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일 건데 어느 쪽을 더 많이 하니가 이제 왼쪽에 보이는 이제 선택 비율. 그러면 애들은 대부분 개인을 더 많이 하는데 물론 1학년, 2학년, 3학년에 따라서 조금 비율이 다를 수 있죠. 3학년 쪽은 개인이 많을 거고 시간 분배를 보면 거의 4대 6 정도예요. 그룹 활동에는 시간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활동은 적은데 그 안에서 하는 그룹 활동들에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한다 이렇게 보는데 과연 저 그룹 활동들이 어떤 게 있냐라고 했었을 때 유리카 리서치 프로그램, 그다음에 소크라트 디베이트 포럼 이게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이제 유리프라고 하는 것들은 팀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자연계열 탐구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한 가지 주제를 딱 선정을 해서 1년 동안 이제 뭐 다양한 실험이나 뭐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친구들과 함께 탐구를 하고 그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탐구를 이과 애들이 하는 게 유리카 리서치고 문과 애들은 이제 그럴 건더기가 없으니까 이제 디베이트로 그렇죠. 맞아요. 소디포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고전하고 영어 원서 한 4권 정도를 선정해서 1년 동안 책을 읽는데요. 그래서 실제 외대부고 학생들 하루 일과예요. 정말로 타이트하게 활동을 해요. 오른쪽 4시에 보면 이제 7교시, 8교시쯤에 소디포 C의 유리프가 있어요. 이때 하는 거구나. 정규 수업 안에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난 이런 거 싫어. 근데 해야 돼요. 해야 돼. 극혐도 해야 돼. 맞아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내신 안 좋아도 막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런 어떤 수준 높은 것들을 한 명 한 명 빠짐없이 모두 다 채워주려고 학교에서 저거는 좀 강제해서 해주는 전 노력이라고 보거든요. 저렇게 해줄 수 있는 것들. 저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한 명 한 명 경쟁력 있는 생기부를 만들어주려고 학교에서 노력을 하고 그런 것들이 서울대 입시에 저런 거 안 하면 결국 나가가지고 돈 내고 해야 되거든. 맞아요. 얼마나 좋아요. 학교에서 정말로 저는 학교에서 저렇게까지 좀 수업 시간에 넣고 신경을 써준다라고 하는 건 정말로 좋고. 그러니까요. 그 외대부고는 전체 정원 중에 국제 트랙이 몇 명 정도 이렇게 되죠? 자연, 인문, 국제가 한 7대 2대 1?
올해 기준으로는 실제로 한 43명 정도가 국제 트랙을 졸업한 걸로 항상 이제 40명 내외 인원들이 항상 국제 트랙에 있고 오른쪽에 있는 동아리 얘기를 하려고 영문이 너무 많다. 그쵸. 일반적으로. 네, 맞아요. 네. 인기 있는 동아리나 인정받는 동아리가 대부분 다 의학 동아리들 헤이. 아이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의학 떨어지면 네. 생명과학 동아리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쪽. 네. 외대부고를 지향하고 있는 학생들이 전국구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대치에서 이렇게 그냥 막 트레이닝 받은 애들이 왔는데 네. 지방에서 그냥 순수하게 그냥 학교 성적 열심히 받아가지고 오래 받아가지고 능동성과 주도성만 있어. 그런 애들도 온단 말이죠. 네, 맞아요. 여기 섞여가지고 막 들러리 해주다 끝날까봐. 공부를 많이 하고 오는 애들이 확실히 많기는 그렇습니다. 하고 외대부고 정도 들어올 정도라고 하면 분명히 저는 어떠한 포텐은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꼭 학습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영역 쪽으로 발휘할 수 있는 어떤 포텐적인 부분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들어가서 들러리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좀 땡겨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기는 해요. 들어가서 잘하려면 여러분들 대치의 폭격기들이 엄청나게 대비하고 있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전체적인 의대 선발 전체 비율이. 선발 비율을 보면 결국 이제 교과는 빼고 생각하면 정시하고 종합을 보면 확실히 종합보다는 정시가 좀 많죠. 당연히 외대부고 학생들이 메이저 의대를 생각하면 종합 전형을 우선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종합 먼저 바라보고 그 다음에 정시를 준비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뭔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확실히 되어 있어야지 그런 부분들. 이제 어머니들께서 많이 물어보세요. 우리 아이가 들러리 안 되려면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되냐? 연락 공부해야죠. 그죠.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뭐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네 어디까지 공부하고 왔어? 고등학교 전 과정을 다 때리고 온 애가 의대는 25%. 그다음에 수능 공통 과목. 지금으로 보면 대수하고 미적분 1에다가 기하 확통 미적 2 중에 2개 정도나 하나 이상은 배우고 온 애들이 42.7%. 그다음에 수능 공통 과목. 그러니까 대수랑 미적분 1 정도까지만 했다가 33.3%.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의학 계열에서 할 만큼 다 하고 온 아이들끼리 경쟁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2등급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좀 많이 시키는 게 맞다. 아이들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가 혹시 1, 2등급이면 너가 남들보다 뛰어난 건 뭐야? 학습량이 좀 압도적으로 많았어. 지 공부를 많이 한다. 쉬는 시간에도 공부하는 그런 친구들. 그런 식의 어떤 학습량이 많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학습량 쪽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수학 쪽이 좀 들어가 있을 거고. 좋습니다. 외대부고 편제표 고1부터 입시 바뀌는데요. 외대부고 편제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은 게 이제 수학과학 과목들이고 하늘색 쪽이 이제 특목고에서 진행하는 선택 과목, 그다음에 초록색이 이제 고시의 과목인데 이제 고시의 과목은 뭐냐면 원래는 이제 교육 과정에는 없는 거죠. 근데 학교의 어떤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서 교육청 승인을 받아서 개설된 과목.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선 저런 것들을 배우고 온 애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이쁘죠. 이미 가르치기 편하니까. 편하고. 고시의 과목들을 통해서 뭘 어필할 수 있냐면 나 다사고 특목고 학생이야를 은연중에 이제 대학에다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인 입시 개요 하나로 정리를 한 건데요. 이제 먼저 보시면 이제 좌측 하단에 보이는 내신 반영이죠. 이제 1차 예선전.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딱 국영수사가 5과목만 보고 이제 문제는 저 중에 B가 하나라도 있으면 항상 그게 문제죠. 외대부고는 안 됩니다. 빵! 그런 거 안 돼. 끝! 절대로 못 붙습니다. 아예 그냥 면접을 못 가고 떨어지기 때문에 광탈. 맞아요. 혹시라도 B가 하나라도 있으면 지원을 못 한다. 1차를 합격한 모든 아이들은 다 내신이 만점이에요. 40점이 내신이고 60점이 면접인데 면접 간 친구들은 이미 내신은 다 만점이기 때문에 결국 면접 60점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내신에 대한 중요도는 너무너무 높지만 변별력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소서죠. 외대부고 자소서 양식은 특별할 게 없어요. 그냥 되게 스탠다드하고 보시면 돼요. 자소서 질문을 미리 준비하는 유일한 학교예요. 자소서를 미리 보고 면접 질문을 준비를 해놓고 이제 출발을 하거든요. 어떤 자소서를 내가 쓰고 제출했냐에 따라서 문제가 결정이 돼요. 그렇구나. 잘 쓰는 자소서는 뭐냐? 암호 쪽에 관심이 있었어요. 복잡한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정도에서 배우는 거고 공통수학 정도만 배우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이디어, 간단한 아이디어로 출발해서 이제 라그랑주의 4제곱수 정리. 이거 궁금하면 이제 저기서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죠. 다만 질문이 나왔을 때 저걸 제대로 설명 못하면 안 쓰는 이만 나가리. 못하다. 선생님들이 이제 기대에 차 있거든요. 이 친구가 얼마나 답변을 잘하고 이걸 잘할까? 일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를 기본으로 이제 사전 문항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면접실에 들어가면 면접 질문지가 존재하고 이걸 딱 없는 순간
한 질문당 4분씩 스피치 면접 잘 봤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답변 잘했어요가 아니라 잘 자랑하고 왔어요. 자기가 정말로 그거를 잘 얘기할 수 있는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정 리더님 수고 많으셨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네. 또 좋은 방송 찾아뵙겠습니다. CMS 화이팅! 이병훈 소장 화이팅! 이병훈 소장 TV forever!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